세계적인 영적 스승 달라이라마 존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대규모 대면 법회를 마련하는 등 소통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한국 내 제자 진옥 스님 일행의 예방을 받고 이번 생에 한국과 중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가 라오스의 유치원과 도서관을 잇따라 건립하는 등 현지 교육 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대전 포교원 문수선원을 개원하고 인문학과 명상연구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중부 지역 포교 활성화와 불교 외연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 지역단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에도 포교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국의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제주 지역 순례를 통해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 달라이라마 존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대규모 대면 법회를 마련하는 등 소통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한국 내 제자 진옥 스님 일행의 예방을 받고 이번 생에 한국과 중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이형구 기자가 전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큰절로 예경하는 한국인 제자와 이마를 맞대며 반가움을 나누고 앉아서도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한동안 나돌던 건강 이상설이 무색할 만큼 장수를 기원하는 인사에 화기애애한 덕담으로 화답합니다. 티벳 망명정부가 위치한 인도 북서부 다람살라의 남걀 사원 옆 관저 접견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일행에게 존자는 그 누구에게라도 도움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부터 전합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이 이번 생에 한국과 중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태어나면서 누구나 받는 사랑과 보살핌을 어른이 돼서 그대로 세상에 돌려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랑과 배품을 가르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다가서 모든 에듀케이션 서비스에 아니 제외 거래사 책임이고 30분가량 진행된 달라이라마 존자와의 만남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만 3년 만에 처음 대규모로 열리는 이틀간의 한국인 법회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넘도록 다람살라에서 한국인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존자의 한국 내 제자 진옥 스님은 세계인들에게 감화를 주는 스승의 존재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게으른 생각이 났다가도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승을 뵈면서 그런 게 간절하게 더 커지죠. 더 분발심을 내는 계기가 되죠. 이번 달라이라마 존자 예방에는 대구 상저감 주지 해관 스님과 선화의 대가 김양수 화백도 함께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모든 존재를 위해서 무한한 연민심을 내시고 그분들의 그 안녕과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분이 이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처음 뵐 때부터 그런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늘 평소에 존경하지만은 또 이렇게 지근해서 그런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큰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공식 일정이 모두 차 있다고 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는 오직 한국 스님과 불자들을 위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며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가 라오스의 유치원과 도서관을 잇따라 건립하는 등 현지 교육 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후원을 기반으로 해외 빈곤국 아이들을 기술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는 해외 교육 사업 100년 대계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동네 강아지도 풀썩 쓰러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 라오스 오지마을 쌍턴구에 위치한 코케 초등학교가 시끌벅적합니다. 가사장삼을 수한 한국의 스님을 마주한 아이들은 곱게 손을 모아 사바이디, 라오스 말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학교 뒤편 운동장엔 나무 그늘과 회전체 기구인 뺑뺑이 한 대뿐. 놀거리, 볼거리가 부족한 오지 초등학교에 드디어 생각의 놀이터,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자비로운 공덕행이 지구촌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되고 큰 결실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공립학교인 코케 초등학교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 명문이지만 NGO 단체가 밀집한 BNTN 시내와는 거리가 멀어 외부 지원을 좀처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명 학생 중 1, 2학년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마땅히 읽을 거리가 없는 상황. 지구촌 공생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도서관 준공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มื้อนี้เพิ่นมารู้สึกว่าหลานดีใจแล้วก็แบบรู้สึกแบบมีความสุขนะ 도서관 건립 비용을 비롯해 새 교과서를 후원한 국내 기업가 김득환 씨는 라오스의 아이들이 기술을 배워 세계에서 당당히 일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현지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단순 노동 인력을 전문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이제 ISSA 협회도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해서 제가 이런 기술을 이제 나눔으로써 해가지고 그 기술자로서 제가 변신을 시켜주려고. 지금은 이제 인력을 그냥 노동 인력을 해외에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네,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술을 줘서 제대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코케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비용을 보탠 고 우연주 씨의 후원으로 세워진 라오스 켄카이 유치원도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구촌 공생회가 설립한 켄카이 초등학교 부지에 유치원이 들어서면서 영유아들이 질 높은 보육을 받으며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고 우연주 씨의 동생 우윤정 씨는 오지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해달라며 언니의 이름으로 지구촌 공생회에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불자들의 자비와 아이들의 지혜. 라오스 오지 마을에 들어선 도서관은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대전포교원 문수선언을 개원해 중부지역 포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 대중화와 외연 확대를 위해 인문학과 명상연구소도 문을 열어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부권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에 도심 포교를 이끌어 나갈 전법 수행 도량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대전 포교당 문수선언 개원식을 갖고 중부지역 포교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이자 월정사 교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논문과 저술활동 등을 통해 우리 시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자연 스님이 선언을 이끌게 됐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연구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인터넷 상황이 돼서 꼭 오프라인 공간이 넓지 않더라도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수선언 개헌법회에는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을 비롯해 월정사 본말사 대중 스님과 신도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염 스님은 개원을 위해 애써준 이들에게 공로패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성한 여진불교 미술관 이진영 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선언 개원을 기념하는 점안 의식에는 정염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고 해묵 정각 승우 스님이 의식 집전을 함께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노은동에 새롭게 문을 연 문수선언회 개원식과 점안 법회에 앞서 인문학과 명상연구소 현판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인문학과 명상연구소는 자연스님이 이사장을 맡아 한국 불교의 미래를 견인할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 정신에 의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또 정토로 만드는 이런 일의 보살도를 실현하는 이런 대전이 될 수 있는 이 힘을 아마 문수선언에서 우리 자연스님이 만들어 내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 문수선언 그리고 인문학과 명상연구소 개원에 대해 지역 불자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역에 그동안에 자연스님의 그런 원력으로 이런 도심 포교당이 생기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 지역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명상 연구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문수선언 개원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공부와 신행 그리고 명상이 함께하는 청정한 삼터로 모두에게 행복한 울림을 전하는 도량으로 발전하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에도 포교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은 지난 주말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서울지역단 포교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진대회 본행사에 앞서 테너 가수 이준형 등의 축하 공연과 서울지역단 각 지역 총괄팀들의 장기자랑, 서울지역단 풍물동아리 공연, 임승학 포교사의 판소리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단원들의 포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교육 방안을 연초 진행한 설문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재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포교력 강화 및 재교육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포교사단의 100년대계 초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스님들이 이끌고 있는 종단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서울 지역단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전국의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순례를 통해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힐링의 섬 제주에서 청년 대학생 신행 순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주 BBS 김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공원에 모인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관음 순례길 위를 한 발 한 발 걷고 또 걷습니다. 순례에 참여한 대학생 불자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설렘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제주 관음 순례길 3코스 불탑사 순례길. 대학생 불자들은 사라봉 공원을 출발해 고늘길과 화북포구, 벌랑포구 등을 거쳐 불탑사까지 7.3km를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전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가치 있고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을 떨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신행 순례에는 조석주 대불련 중앙회장을 비롯한 불자 대학생 30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은 불탑사에서 탑도리를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심신을 되새겼습니다. 순례를 마친 대학생 불자들은 이어 4.3 평화공원과 절물 자연휴양림, 관음사를 방문해 제주의 역사와 자연, 불교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를 하면서 저는 중간중간 울컥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분들이 순례길을 걸음으로써 리프레시를 한번 하시고 부처님의 뜻을 보다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에 앞서 대학생 리더의 포교 역량 강화를 주제로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스님의 강의와 법문도 진행됐습니다. 선업스님은 대학생 불자의 미래는 조계종의 미래, 나아가 한국 불교의 미래라며 부처님의 탄생계를 가슴에 품고 본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믿고 발현하며 활동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앞으로도 제가불자의 신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구별 순례 코스를 개발하고 포교 신도단체 등을 중심으로 순례 코스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도림당 법전대종사의 열반 8주기 추모달의제가 팔공산 도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1925년 14살의 나이로 장성 백양사 청류암으로 출가한 스님은 24살 때 문경 봉암사 결사를 통해 성철 스님을 만나 본격적인 참선 공부의 길로 들어섰고 해인사 주지와 방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제11대와 12대 종정을 역임했습니다. 한 번 수행에 들면 구들장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여 절구통수자라 불렸던 스님은 지난 2014년 12월 23일 팔공산 도림사 무심당에서 법납 73세, 세수 90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불교 명상과 심리상담을 접목한 마음치유법을 연구해온 사단법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명상을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지난 토요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심리상담의 만남을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과학과 우리 불교 명상이 이렇게 결합하는 것도 좋지만 심리나 상담, 그래서 즉 심리 상담과 결합하는 것이 보다 더 개인의 변화에 다가가는 데 효과적이겠다. 하지만 불교 수행 안에서 마인드풀니스, 사티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반야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이어 총회를 열고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찬불과 경연대회, 창작찬불 동요제 본선 무대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펼쳐졌습니다. 미래 불교를 열어갈 주인공들이 찬불 동요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이 땅에 부처님 오신 뜻을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4층 종로 마루홀. 꾸밈 없는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마음을 포근하게 감쌉니다. 찬불과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올해 13번째 맞은 대회는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좋은 동요들이 많이 보급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널리 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선재 사장은 불법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찬불과 보급의 중요성과 함께 대중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어린이 또 불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또 많이 불려지는 친숙한 노래가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불법의 향기를 더 잘 맡을 수 있는 좋은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최종 10명이 오른 본선 무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차려입은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귀여운 율동이 이어지고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부처님은 아시겠지, 부처님이 전화하시면 등의 찬불 동요가 이어지면서 현장 열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 노래를 아주 재밌고 신나게 부를 거예요. 대상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예의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법당 지붕의 꽃송이가를 부른 용천초등학교의 이하진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엄마, 나 계속 챙겨줘서 고마워. BBS 불교방송이 주최한 제13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는 미래 불교의 희망을 노래하는 겨울날의 따뜻한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이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갖고 불교 복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서울 부암동 옛 하림각 HW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2022년 천태종 복지재단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복지사의 구현의 원력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고단한 근심과 경계를 보내주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건전한 복지체계의 거버넌스가 정착될 때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는 기반을 놓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념식에서 대표이사 무원 스님은 IBK 기업은행의 감사패를 성문 노인 전문 요양원장 갈산 스님에게 공로패를 각각 전달했고 IBK 기업은행은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인천 지역 불교 사회복지를 이끄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인천 남구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4일 모아저축은행과 함께하는 2022 사랑범벅 김장 드림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복지관을 운영원장 맡은 지가 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도 그렇게 한 1000포기 했는데 올해는 어려울 때수록 좀 많이 하자 그래서 올해는 한 2000포기 정도를 하는데요.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 할 것 없이 주위에 그래도 여러분 따뜻하게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사랑이 우리 지금 어려운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 추운 겨울인데 아주 이런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면서 한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 2,000포기는 미추홀구의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0가구에 전달됩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